그렇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래는 그 수학은 보통 평면 좌표에서 한 건데 이제는 공간 축이 하나 더 넣은 거야. 현실적으로 온 거지. 이 바닥에서 우리가 아는 이 공간, 이 네모나는 공간 안에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저기 구석을 보면 이렇게 되지. 좌표가. 최소랑 똑같이. 거기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석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X축, Y축, Z축. 밑에도 Z축 마이너스 쪽이 있고, X도 마이너스 쪽이 있고, Z도 마이너스 쪽이 있는데, 일단은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 평면 공간에서 점좌표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의 우리가 이제 좌표축이, 이제 X축, Y축, Z축이 되는 거고, 원래는 평면에서는 X축과 Y축이 있었던 거고, 맨 처음에는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잖아. 직선이었어, 맨 처음에. 수직선에서 배우다가, 그게 이제 평면으로 올라간 거고, 평면에서 공간으로 올라간 거고. 그래서 두부를, 봐봐. 두부 한 벌에도 놓고, 잘 봐. 거기 있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잘라.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잘라. 그럼 몇 개로 남겨? 다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르면 4개가 됐지. 그 다음에 요걸 밑으로 한 번 더 잘라. 8개가 되는 거지. 거기 이미 8공간으로 나눠져.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평면 있지. 옆으로 이렇게 자르는 평면 여기. 이 평면을 요게 XY 평면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평면 있지. 여기 ZX 평면.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평면 있지. 이렇게 자르는. 이게 YZ 평면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는 건 3개, 원점을 지나는 평면, 수직인 평면은 3개. 구성 요소가 거기 공간 좌표에서는 좌표축, 좌표 공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 평면을 통틀어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XY, YZ, ZX를 통틀어서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한다. 축은 3개. 좌표 평면도 3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일 쉽게 그리는 건 뭐냐면 여기 X축, Y축, Z축이라고 할 때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치면 K라고 해서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바닥으로 딱 내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내리면 이런 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좌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뭐야? Z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A, B, 0 이쪽으로 내리면 Y가 0이 되는 거니까 A, 0, C 저쪽으로 내리면 여기가 X가 0이 되는 거니까 0, 2, C가 되는 이런 경우.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나타나. 선생님이 지금은 여기가 전부 양수 했지만 하나가 음수가 되면 이제 이쪽 넘어가고 내려가고 저쪽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8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봐봐. 얘를 이제 선생님 그림이 좀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얘를 지금 여기 있던 선생님 여기 조그만하게 얘기해. 하나 좌표를 잡아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에 좌표가 A, B, C가 있었어. 그럼 얘를 만약에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뭘까? 라는 거야. 그럼 미리가 하는 거야. 그림 되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게 공간으로 잘 보여야 돼. 공간적인 거. 괜찮아? 여기서 뭐가 될 것 같아? X 빼고 다 바뀌어. 그치?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1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게 X축겠지. 괜찮아? 그럼 Y축겠지면 뭘까? 절로 넘어가니까. Y축겠지면. 이쪽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리로 내려가는 거지. 이쪽. 이게 좀 어려워, 이게.
1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있는 게 1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y축 대칭이면 5 마이너스 a, c가 됩니다. y, z축 대칭이면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넘어가. 마이너스. z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이 좀 어렵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거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 그런데 얘가 기본적인 걸 다시 볼게요. 얘가 기본이에요, 지금. 그림이 되게 여러 개니까 복잡하지. 얘가 이번에는 XY 대칭으로 넘어가. 여기 대칭으로 넘어가는 거야. 위 밑으로 내놓을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XY면, 자, 여기가 얘다. XY면 뭐가? C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갈까? 이게 ZX 평면으로 넘어갈 거야. 일로 넘어가. 그럼 뭐만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C가 돼.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갈까? 이쪽으로. 그러면 YZ 평면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그림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돼. 원점 대칭 있어. 원점으로 넘어가면 돼. 저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다 바뀌는 거야. 여기가 뚫고 저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 거기 써 있어. 그래서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에 A, B, C의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거를 볼 줄 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는 연습. 이거를 공간상에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당연한 건죠.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것도 되게 그림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멀리 좀 있다.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는 거야. 대각선. 여기에서 대각선 이렇게 요런 직사각형에서. 괜찮아?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A-, B-C-C라고 하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X, Y 얘기는 똑같아. 이렇게 결정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점 사이 거리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Z1의 제곱이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분점과의 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더러운데 그리기가 되게 어렵긴 해. 자, 여기에 만약에 X1, Y1, Z1 여기에 X2, Y2, Z2가 있어. 그리고 얘를 일단 바닥에다 내려. 여기 A면 여기 A 다시, 여기 B면 B 다시 이렇게 내려. 원래는 이제 약간 비스듬한 거지. 근데 이제 얘랑 평행하게 그리려면 약간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거야. 바닥에다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라 생각하면. 자, 여기를 만약에 내가 자 M 대 N으로 내보냈어. M 대 N으로 내보냈어. 이게 딱 잘랐다. 여기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지. 맞아?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M 대 N 되는 건데, 좌표로 따지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X1, Y1의 0. 여기가 X2, Y2의 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P'라고 하지. 여기를 P라고 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내분점이 얘네들이 M 대 N일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M 플러스 N에 M의 X2에 N의 X1. 엄마. M 플러스 N에 M의 Y2에 N의 Y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를 위로 올릴 건데, 이 삼각형을 선생님 다시 그릴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렸어. 지금 내가 이렇게 자른 거고, 여기 N대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이제 따지면 여기가 A-고 B-인 거랑 똑같은 거야. 맞지? 여기가 P고 여기가 P-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도 N대 N.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Z로 그대로 Z로 가서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비교해서 여기를 N대. 여기가 이제 Z1이 되는 거고, 여기 Z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P의 좌표에 여기 값도 P의 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똑같이. N 플러스 N에 MX2, NX1. N 플러스 N에 NY2, NY1. N 플러스 N에 M의 Z2 플러스 N의 Z1 형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분점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긴 한데, 구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공간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원방은 이런 겁니다. 원문까지 하고, 제가 문제를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이 여기면 상관없는데, 여기 이렇게 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점, A,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자체 방정식이라는 건 이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표를 잡았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의 좌표를 우리가 x, y, z 잡았어. 그러면 AP의 길이가 항상 R이다라는 게 원래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이건 공간에서 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잖아. 이게 그러면 x 빼기 a 제곱에 y 마이너스 b 제곱에 z 마이너스 c 제곱이 r이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a, b, c고 이게 r 제곱이 되는 구의 방정식이야.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2차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구한다라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상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x축과 y축이 접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야.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이 바닥에 여기가 여기 xy 평면에 접한다고 쳐.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 좌표가 a, b, 0이지. 그럼 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C라는 거야. 그러니까 xy 평면에 접하면, 접하는 데가 xy 평면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C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C제곱이지. 근데 반지름을 여기가 C의 절대값으로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 반대쪽. 그럼 만약에 YZ 평면이면 반지름이 A 절대값으로. 여기 A제곱 들어가는 거고, ZX의 평면이면 R이 B의 절대값이니까 B제곱이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질문이 있어. 얘가 요거 말고 얘가 여기에 접해. 여기에 딱 만나. Y축에 만나. 그럼 반지름이 뭐랑 같아? 아니야. 그냥 나. 똑같은데 얘랑? 자, 얘를 이렇게 싹 옮겨봐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얘기야. 중심에서부터. 근데 봐. 이게 C고 이게 A거든. 그치? 그럼 그때는 즉 만약에 Y축에 접했다. 얘가 Y축에 지금 한 것처럼 접했다라고 하면 R이 루트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 무슨 얘기인지? 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이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 길이가 A일 거 아니야. 이 길이가 C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X축에 접했어. 그럼 뭐겠어? X 빼고 이제곱 C제곱. Z축에 접했어. 그럼 말이 뭐야? A제곱 B제곱. 이해될까?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풀어봅시다. 유형가속 90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다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를 대칭에 대해서 616번 X축에 대인 대칭인 점. 자, 616번 그냥 한번 해볼까? 61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3이야.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칭이면 뭘까? 뭐가 바뀐다고? 맞아? 그러면 이걸 A-라고 할까? 얘가 2하고 1, 마이너스 3. 근데 얘를 어디다 내렸다고? YZ 평면에 내렸어. 그럼 뭐야? 0, 그거 아니지? 620번도 마찬가지. XY, ZY 평면의 편 대칭인 점 P, Y축의 대칭인 점 Q에서 PQ의 길이 그냥 위에 있는 걸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뒤에 있는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것도 나오거든? 624번처럼 직각삼각형이 되게 하는 A값을 구하라 이런 거 나와. 네, 그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잘 쓰시면 됩니다. AB 길이 구하고, AC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계산 문제인 거야. 완전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을 보면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인 점을 잡힌다. 우리가 이걸 1학년 때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 조금 학원이 하나 더 추가돼서 업그레이드 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하나 더 커졌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안 어렵습니다. 자, A가 4,2,1, B가 3, 3, 3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0, B, 그럼 계산하면 되죠. 이걸 P라고 할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니까요. 16에 B-2 제곱은 1 9에 B-3의 제곱에 그런 거죠. 이걸 제곱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1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27 그래서 지우고 넘기면 2B가 6이라서 B가 3 이거가 그냥 계산만 잘하시면 진짜 옛날에 비해서는 공간 좌표가 되게 쉬워졌어. 옛날에는 진짜 여기다 팩터까지 했었거든. 그때는 거의 죽음이었지.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10년 전이겠구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다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할만한 거지. 630. 자, A가 마이너스 2, 7,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 2, 마이너스 1. 이거에 대해서 AB와 AB 직선이랑 그 다음에 ZX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라고 한다면 코사인스를 구하죠. 이런 거야. ZX 평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내가 얘 ZX 평면 바로 그려볼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해서 이 각이면 얘가 바닥으로 내려서 여기가 A 다시고 여기 바닥으로 해서 B 다시면 이렇게 했을 때에 정사형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 세트하면 여기 세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만 알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ZX 평면으로 내려. 여기 A 다시면 그런 거예요. ZX 평면이야? 그럼 이거지. 마이너스 2, 0,3. B 다시는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의 길이를 구하신 거예요. 9에다가
25에다가 4인가요? 맞아. 16이구나. 그래서 얘가 5루트 2. A-B'는 네, 9에다가 16이라서 5루트. 그러면 코사인 타는 2루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처음에 보면 당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635번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왜 예전에 평면에서 여기에 어떤 A라는 애가 있고 여기 B라는 애가 있는데 X축에 P라는 애가 있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 하나를 넘겨서 A-라고 하고 대칭하면 이렇게 된 게 제일 최고지. 왜냐면 이거 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630. 자, A가 1,4,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2,3일 때 이번에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P, B, P 똑같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있어. 둘 다 이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치면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할 거니까 얘를 하나를 이쪽으로 넘기자고 다다다다다 넘겨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지나가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A-를 하나 구합시다. A-. XY 평면이니까 뭐만 바뀌어? Z만 바뀌어. 그죠? 1, 4, 마이너스. 그래서 AP, BP의 최소값은 A-B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지. 계산하면 1에다가 4에다가 뭐야? 36인가요? 4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은 엄청 또 계산만 하게 하면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자, 보시면, 뭐, 1대2 내분하는 점, Q, P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유형 7번은 해야 됩니다. 내분의 외분은 이런 문제로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3,2,1이에요. 그리고 B가 3,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AB가 AB 직선이 ZX와 평면과 만나는 점 P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뭘 사용하면 됩니까? 잘 봐. 이런 얘기야. 이거 어렵지.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정표는 여기 이렇게 올리는 게 ZX 평면이죠.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X가 A는 이쪽에 있을 거고 B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점점면에서 여기 P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 거 아니야?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뭐가 0이 됐지? 그치. Y좌표가 0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M 대 N이라고 그냥 계산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의 M 대 N 내분점을 찾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뒤에 거 3M 빼기 3N 이렇게 쓰시면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N 이렇게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4M 플러스 N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가 0이라고. 얘가 0.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건 나와요, 시험. 그러면 얘네 둘이 0이니까 M이 2N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2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2대 1 되고 여기 2대 1이냐.
될까? 그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2대1이. 어차피 여긴 여길 거고. 그치? 2니까 2, 1이면 여기 2, 1이고 3인데 1일 거고. 여기 2, 1인데 밑에가 3인데 3이니까 3이겠네. 왜 형태가 되고요? 무효 설명 딱 끝났는데. 왜 자꾸 까먹고 있는 거야? 내가 문자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647번인가요? 여기도 내분점, 외분점 활용인데, 우리가 평면에서도 내분점, 외분점 하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뭐냐면, 평사. 평행사면요. 프린트 없어? ABC. 왠지 두 개 프린트하고 싶고, 뽑고 싶더라. 자, A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아니, 그냥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B가 2, 1,0. 근데 C가 0,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성분 BD의 길이를 구하라. 이해 되십니까?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평사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평사는 순서가 이렇게 결정돼 있지. 그럼 이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내 맘대로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여기 C가 있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럼 무조건 얘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가야지만 여기 D가 있어. 평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랑 요게 대각선이 어떻게 되죠? 평행사면요. 서로 이등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뭘 구하면 돼? A하고 C의 중점을 구해. 그 다음에 B, D의 중점을 구하면 D를 좌표로 구해줄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를 만약에 내가 A, B, C를 하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얘랑 그래. 4 더하기 0은 2 더하기 A. 마이너스 7 더하기 1은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더하기 0. 2분의 1을 생략한 거야. 0 더하기 C.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들 사이에 거리를 그냥 부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평사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학년 때도 이걸 배울 때 페이크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을 없애면 조심해. 그냥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D를 구하라고 하거든.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한데 가끔 나와. 여기 A가 있어. 공간에서 여기 B가 있다. 여기 C가 있어. 이렇게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 만든 다음에 만약에 A, B, C, D는 맞지? 이쪽에다 똑같은 상황 붙여서 여기 평행하고 평행해서 여기 D 만들면 이게 D1이야. 근데 그냥 A, B, C이 없고 A, B, C를 준 다음에 이 세 점과 한 점을 더 더해서 평행사변을 만드는 D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여기 세 개가 다 된다. 이렇게도 평사, 이렇게도 평사, 이렇게도 평사.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주 가끔 선생님들이 심심할 때 앞에다가 A, B, C, D 안 주고 저거를 단답형으로 내면 저 세 개를 다 써야지만 답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냥 평행사변형 세 점을 주고 한 점을 더 추가해서 평행사변을 만들어라. 이 A, B, C, D 없이 A, B, C, D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 이게 돌잖아, 또 이렇게 돌잖아. 이 상태로는 얘가 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라고 하면 저 세 개가 다 답이에요. 더 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 D좌표들의 합을 구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똑같이 유형수 무게중심을 보면 남성도 없나? 651. 안 되면 앞에 건 녹화했으니까 들어. ABC에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A가 이것도 쉬워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
그 다음에 B가 0하고 4하고 1. 근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이것도 쉬운 거네요. 1하고 3하고 5면 C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건데 그럼 바로 구할까요? 마이너스 1이랑 X좌표 0이랑 A를 구하면 여기다가 3에서 3. 그 다음에 2에다가 4에다가 B를 구하면 9가 되죠. 3이니까. 네, 3 더하기 1 더하기 C를 한 게 15가 됩니다.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을 사용하는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 그게 좀 어렵습니다. 무게중심이랑 여기도 그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구하고 그걸로 이제 넓이 계산하는 거 있지. 피타고라스를 쓰는 형태로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공간에 걸고 A 좌표주고 B 좌표주고 C 좌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내리면 무게중심이 여기가 2대1이 되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네. 여기 S면 여기 S고 여기 ES 여기 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1, 2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좌표를 계산하는데 간단하게 주는 거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유형식. 구의 방정식입니다. 자, 655. 여기도 이걸 쓸 수 있을까요? 9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 벡터를 쓰면 되는데 3차 벡터를 우리가 안 배우거든요. 안 배우죠. 그래서 거기 어쩔 수 없이 두 지름의 끝을 양끝으로 하는 건 중점구하고 반지름도 그냥 계산해서 하셔야 됩니다. 원래 원에서는 했었잖아. 원래 원에서는 중심이고 여기가 B고 여기 그냥 P여서 이거랑 매력하면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 써요.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공간 벡터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9라고 하면 이걸 이제 9라고 생각하고 거기 보시면 여기가 A 좌표가 마이너스 2,1,3이고 그렇죠? 여기가 4,1,3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 좌표는 쉽네요. 여기는 뭐냐면 자 얘랑 얘니까 1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니까 똑같이 0 이렇게 되겠죠. 중심 구해놓고 여기서 그냥 유리 구하셔도 돼요. R은 그러니까 3 0 3 3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겠죠. x-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온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도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자, 자체 방정식입니다. 자체 방정식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원방할 때요, 파피루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뭔지 알아? 왜? 이런 거 있잖아. 파피루스의 원. 여기에 A가 있어. 여기 B가 있는데, 2대1. 여기 2대1 되는 점을 각자 찍어요. 찍어. 걔가 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점을 잡더라도 얘가 2대1. 2대1. 이렇게 되는 점을 잡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또 똑같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662번도 똑같은 거야. 662번도 A가 마이너스 3,0,0이고 B가 3,0,0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좀 편하긴 해요. 이게 X축이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X축이면 저게 0이면 여기 B가 있는 거고 여기 A가 있는 거고.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풀었죠? 원방할 때는 1학년 때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2대1 좀 잡아. 2대1이 내분점 잡아.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갔다 들어오는 걸로 2대1은 외분점 잡아.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으로 한 원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얘처럼 얘가 쉽게 나왔을 때.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원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 위에 있는 랜덤한 점 이걸 xy z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거리, 그러니까 AP의 길이야. AP 대 BP의 길이가 자, 어떻게 써있다고요? AP
2대1인 점유자체형 정식이니까 이게 2대1인 겁니다. 그거를 다 전개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AP의 길이는 9배의 BP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제곱의 z 제곱은 2배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y 제곱에 z 제곱. 연결을 제곱할까요? 여기가 6x의 9에 y 제곱에 z 제곱. 4배로 가는 거 조심. 마이너스 24x 36 맞죠? 4의 y제곱 4의 z제곱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3의 x제곱에 순서가 x, y, z 맞죠? 3의 y제곱 3의 z제곱하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0x 다 썼냐? 다 썼네. 그 다음에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b랑 c는 0이라는 것만 확인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과 y축, xy 평면과 yz, zx 평면에 접할 때의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665번에서 자, xy 평면과 yz 평면에 동시에 접한대요.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y 마이너스 4bz 플러스 20은 0이겠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x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빼기 4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2b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20은 0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y 플러스 2의 제곱에 z-2b의 제곱이 다 넘길까요? 그러면 a 제곱에 4b 제곱 빼기 16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질문. xy 평면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랑 같다 그랬죠? 반지름이 xy z의 좌표랑 같죠. 요거 이 b의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맞아요? 또 뭐랑 같아요? 거기 YZ 평면에 접합니다. 그럼 X랑 같으니까 A의 절대값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요거 루트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A제곱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16이 얘가 요거 제곱이니까 4B제곱이랑 같고 이건 A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으니까 A는 뿔마 4 그래서 B는 뿔마 2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양수의 A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디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반지름이 뭐랑 같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9의 좌표축이 교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9가 이렇게 있어.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 아까는 이게 설명이 없었는데 9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얘가 여기 보시면 X축과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로 만나. 요점에서도 만나.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접하는 거 아니면. 이해했어요? Y축이랑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X축이랑 만난다는 건 뭘 얘기해요? Y랑 Z가? 이런 얘기죠. 이해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67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말귀를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9는 0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에서 만나는데 여기 이제 뭐 A, B 아까 얘기한 두 점이니까 여기서 만나요.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럼 뭐라고요?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0 넣어주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가 0 넣어요. 그러면 방정식만 남아요. 딱 우리한테 필요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9에서 만난다. 그러지? 이해가 좀 되세요? 쭉 지나가는 거예요, x축이. 9를. 그러려면 yz가 0이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적인 문제에서는 솔직히 유형 14는 14가 제일 잘 나와요. 14는 14가. 14는 뭐냐면,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가 이렇게 있어. 구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의 평면이 얘를 잘라먹었어요. 이게 잘라먹었어. 이게 잘려. 이렇게 잘려. 잘린 면이 뭐겠어요? 원이겠죠. 근데 여기 중심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의 둘레나. 여기까지는 뭐야? 큰 구의 반지름. 이걸 재밌게 알려고 할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될 거야. 이게 만약에 뭐 xy의 평면이야. 그럼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이게 z의 절대값이잖아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구했어. 그럼 여기 아래 나오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넓이 한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원에서 현이 이렇게 지나가면 중심에서 이렇게 구하고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이 현의 길이 이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잘린 게 이건 뭐다? 원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차원이 정말 산차원도 높아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면적인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67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3의 제곱에 y-4제곱 플러스 z-2의 제곱이 반지름이 7이네요. 이게 x와의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조형의 둘레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중심이 3,-4,2예요. 그럼 요거를 xy 평면으로 내리면 쟤처럼 그리면서처럼 이게 3,-4,0이 되죠. 여기로 와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7이야. 그치?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2한 얘기죠. Z절대 값이니까. 여기서 여기다 내렸으니까 길이가 2일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게 반지름 R이 나오죠. R. 맞아요? R은 루트 45에서 4를 뺀 거죠? 40. 그래서 3루트가 되죠. 그럼 둘레가 얼마? 넓이가 아니라 둘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유형 15를 볼까요?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솔직히 우리가 원방을 할 줄 알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봐봐요. 이렇게. 구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릴 거예요. 원은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죠? 2개 그죠? 9는요? 무제한이죠?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거야.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은 거. 여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얹은 거랑 똑같은.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이게 다 접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단면을 싹 자르면 우리가 아는 그 문제를 아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직각이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만 구할 줄 알면 됩니다. 접선의 길이는 이거겠죠. 이게 접선의 길이 되니까 이건 반지름 제곱이 이 길이만 구할 줄 알면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만 구할 줄 알면 얘는 제 이거 빼기 알죠. 제가 되실까요? 저 얘기예요. 저 얘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뭘 물어보냐면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 그 밑에 있을 거야, 아마. 어? 그 문제가 없네. 아, 여기 있네. 681번. 이게 681번 문제인데, 봐봐. 접점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굳이만 만나는 점은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는. 원의 둘레랑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접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요 둘레를 구하거나 이 넓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콘 위에 거. 딱 위에. 뜨기 전에 그 모양 있죠. 딱 들어가기 전에 거. 그러면, 요게 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뭐가 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 알았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현의 길이. 그러니까 요 현의 길이만 구하시면 현의 길이만 구하면 요거 둘레랑 요거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681번이에요. 오케이. 자, 이건 안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점과 구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인데 이거 유형 17은 설명만 하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봐봐. 점과 구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 점면에 있고요. 여기 이렇게 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멀리 있는 건 뭐예요? 원에서 셌어. 얘가 이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 그 다음에 더 반지름만큼만 가. 반지름을 추가해. 이게 D면. 그럼 D 플러스 R이 최대값이죠. 제일 거리. 제일 짧은 거니. 반지름 빼면 되죠. D 마이너스.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원에서 했습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고얘기가 유형 16번이니까 5번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682번에 보면 9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이걸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Q 사이의 거리 최소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해? 9와 9 사이야. 고민해봐. 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 중심까지 거리 구해요. 제일 짧은 거 뭐겠니? 거기서 반지는 두 개 빼면 되죠. D에서 R1, R2를 빼면 이게 제일 짧게. 그럼 잘 봐. 그 옆에 있는 게 이거랑 이어지는 건데 유형 17에서 이유가 이게 외부죠. 외부가 있어.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R1이랑 R2보다 어떻게 돼? 크지?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접해. 공 두 개가 딱 당공 두 개 딱 만나는 것처럼 접해. 그럼 반지름이랑 R1 더하기 R2가 뭐랑 같겠어? 점 사이의 거리가 같겠죠. 근데 만약에 R1 더하기 R2가 얘보단 작아. 그럼 원점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아니 큰일 나요. 그건 원이라니까. 엄청 원 사이즈가 생겨요. 원 사이즈. 현이 똑같은 현, 공통 원이 생기는 거야. 공통 원. 이해했나요? 공통 원면이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것도 구해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공통, 자, 이렇게 만약에 단면에 보면 이렇게 만나면 여기는 현이었지만 여기는 뭐야? 원이 생기는 거잖아. 그 넓이를 구하면 나와요. 아까 제처럼. 그렇지. 근데 이게 뭐보다 커야 되냐? R2 빼기 R1의 절대값보다 커야 돼요. 원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했어. 아니, 얘가 D랑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다시. 봐봐.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D가 0보다 작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교선이 원이다. 거꾸로 썼다. 반대잖아. D가 더 짧아야지. 이거고, 아니, 여기 반대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얘네들이 둘이 이렇게 만나는 거고, 만약에 D가 이거보다 작잖아? 이거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중심이고 여기 중심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에서 요거 뺀 거랑 작으니까. 이해돼요?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 0보다 크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이면, D가 0이면 어떻게 돼? 중심 9가 되는 거죠. 중심이 같아. 거기 써 있습니다. D가 0이면 중심이 같다. 근데 내부에 있다. 내접한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 사이에.
요게 요거죠. 얘죠. 맞다. 그래서 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르진 않습니다. 얘는 요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점에서 국까지 거리.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선으로 잘랐을 때 넓이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게 더 잘 나옵니다. 그거까지 풀어서 다음에 질문하세요. 프린트 잊어먹지 말고.